밥 한 끼 같이 먹어보면 그 사람 진짜 모습이 보인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겉으론 참 괜찮아 보이고 친절하고 예의도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잘 하는데 이상하게 밥은 잘 먹었는데 그 사람의 본성이 보이며 마음은 씁쓸했던 자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도 한 명쯤은 떠오르실 겁니다.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 오랜 친구 셋이랑 오랜만에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웃고 떠들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런데요, 식사 끝나고 제가 계산하려고 일어나는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요즘 돈 잘 번다며? 여유 있으니 오늘은 네가 쏴라. 말은 장난처럼 했지만 제 속은 살짝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친구니까 한두 번은 좋게 넘길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깁니다. 또 한 번은 사업차 새로 알게 된 분이랑 밥을 먹게 됐어요. 평소에는 말도 잘하고 예의도 참 바른 분이었죠. 그런데 밥상에 앉자마자 달라지더군요. 종업원한테 말을 툭툭 내뱉고 음식 조금 늦게 나왔다고 인상을 찌푸리고 국물 한 숟가락 뜨더니 이건 너무 짜네 하면서 식사 내내 불만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도 상대방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하고는 사업을 같이 할 수 없겠구나. 반면에 정말 따뜻했던 경험도 있어요. 어느 날은 친구 부부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요. 제가 추천한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조금 늦게 준비되더라고요. 근데 재수 씨가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도 추억이죠. 그러고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친구는 국물 한 숟가락 떠먹고 와, 기가 막히네. 뜨끈하니 술도 안 먹었는데 해장이 되네. 이 한마디에 기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내가 데리고 간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준비되어 기분이 좋지 않고 심지어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해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계산하고 나갈 때 친구와 재수 씨 두 사람이 동시에 덕분에 밥 잘 먹었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다 따뜻해졌습니다. 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격, 성격, 배려심, 심지어 관계 맺는 방식까지도 전부 보여지는 자리예요. 밥값 계산 한 번, 숟가락질 한 번에서 그 사람의 본색이 온전히 드러나거든요. 그 친구 부부를 보면서 내가 인생을 헛살지만은 않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피해야 할 사람과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실제 사례를 제보받아 구성한 이야기, 지금부터 같이 알아볼까요? 피해야 할 첫 번째 유형, 당연한 계산을 요구하는 사람. 제가 먼저 소개할 분은 올해 65세인 이경자 씨입니다. 이경자 씨는 정 많고 남을 잘 챙기는 성격입니다. 공무원 퇴직 후에도 동창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면서 여전히 중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겉으로는 늘 환하게 웃는 분인데요. 사건의 발단은 오래된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이는 원래의 점심 모임 자리였습니다. 즐겁게 식사를 하고 계산할 시간이 되자 경자 씨의 친구인 오키가 자연스럽게 경자야,
너 이번에 연금 받았잖아. 오늘은 네가 쏘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만 있는 겁니다. 경자 씨는 당장에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퇴직금도 받고 개인연금도 있어서 밥값 계산하는 게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었지만 경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 마음을 나누는 자리, 그 모임 자리 자체를 원했어요. 아니, 내가 밥을 사고 계산하는 건 좋아요. 내가 모임을 주최했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원래 내가 사려고 했었는데 제가 꼭 사야만 하는 것 같이 네가 사는 거지? 라는 말로 내가 하는 배려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리고 당연히 밥을 사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니 당혹스러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한두 번이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매번 그런 상황을 만드는 친구들 때문에 이제는 지치더라고요. 이렇게 경자 씨는 모임 자리에서 계산할 때가 되면 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 이후 동창 단체 카톡방에 우리 이제는 밥보다 마음이 남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한 줄을 남겼습니다. 이후 모임은 조금씩 정리되고 경자 씨는 조용히 옛 친구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과연 누구와 밥을 먹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결국 모임은 흐지부지 됐다고 해요. 두 번째 사연은 올해 62세인 정은주 씨입니다. 은주 씨는 여러 번의 사업 실패 후 최근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는데 이번 사업은 정말 잘 풀려서 1년 반가량 쉬는 날 없이 가게 운영에 모든 것을 전념했습니다. 장사라는 것이 365일 쉴 날도 없이 매일매일 전쟁통이다 보니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었지만 어렵게 짬을 내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라 그런지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도 풀리고 유독 즐겁게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친구인 미숙이가 너 요즘 잘 나간다며? 반찬 가게 대박 났다던데?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지 뭐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미숙이는 아니야 내가 다 들었는데 뭐 김장철에 줄 서고 난리도 아니라며 그럼 오늘은 너가 한턱 내야지 라고 말하더군요. 식사가 끝나고 미숙이는 지갑을 꺼내는 신용을 하기는커녕 화장실 간다 하고 짐을 챙겨 휙 나가버리더군요. 마음 한켠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랜만에 모임에 참석해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밥을 계산할 생각이었지만 은주 씨는 이런 생각이 더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잘 나가면 왜 더 내야 하지?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나간다고 나에게 더 다른 걸 기대하지 않잖아.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됐으면 기쁘다고 말하고 축하한다고 밥을 사면 샀지 밥 사라고 강요하진 않잖아.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밥 한 끼 기분 좋게 살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밥을 살 수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돈을 잘 번다고 밥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의 태도가 문제였구나. 이후로 은주 씨는 미숙이를 포함한 친구들과의 관계보다 사업에 더욱 집중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은주 씨의 사례와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계속 만나고 돈을 잘 번다는 이유로 밥값을 계산하다 보면 내가 밥값을 내는 것이 당연해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밥값을 안 내면 돈도 많으면서 밥도 안 사네? 쪼잔하기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죠. 내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영화 부당거래에서 류승범 배우가 했던 이 상황과 딱 맞는 대사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사람이란 동물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번 은주 씨의 사례를 계기로 상대방의 배려였지만 내가 무심코 권리인 줄 알고 지나쳤던 일들이 있는지, 주변에 가족,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형으로는 종업원에게 무례한 사람입니다. 68세 시니어 댄스 동호회 총무인 김선자 씨 사연입니다. 선자 씨는 활발하고 사교적이며 모임을 잘 이끄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평소엔 다정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 예리하신 분입니다. 매달 한 번 열리는 시니어 댄스 동호회 뒤풀이 자리였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조금 늦어지자 인근 대단지 아파트 부녀회장 명자 씨가 손을 번쩍 들며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여기요, 뭐 이렇게 느려요? 배고파 죽겠네. 우리 예약했는데도 음식이 이렇게 나와요? 종업원이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물을 내오자 명자 씨는 물컵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면서 물은 왜 이렇게 미지근해? 에어컨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주변이 조용해지자 선자 씨와 옆자리에 있던 정희 씨는 어색한 미소로 분위기를 살려보려 했지만 이미 가게 안은 적막으로 가득했습니다. 종업원의 얼굴에 스치던 민망한 표정이 잊히질 않았어요. 식사가 나오고도 명자 씨는 국물 한 숟가락을 뜨더니 인상을 팍 찌푸리며 이거 왜 이렇게 짜? 사장님 볼래, 사장님? 선자 씨는 명자 언니, 그냥 좀 싱겁게 생각하고 먹어요. 바쁘면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정중하게 말렸지만 식사 내내 명자 씨는 음식, 조명, 서비스 모두의 불평을 늘어놓고는 종업원이 지나갈 때마다 눈을 흘겼어요. 식사 후에 선자 씨는 옆자리에 있던 정희 씨에게 정희야, 다음부턴 회원분들끼리 따로 드시자고 하면 어쩌지? 솔직히 오늘 좀 많이 민망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희 씨는 언니, 난 원래 사람 볼 땐 꼭 밥 한번 같이 먹어봐. 그게 제일 정확하거든. 이러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다른 분들께서 별도의 단체 톡방을 개설하시더군요. 다음 모임은 분위기 좋은 곳에서 기분 좋은 사람들과 식사하고 싶어요. 라고요. 물론 단체 톡방에 명자 씨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례한 행동으로 식사 자리에 있던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겸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곁에 두어야 할 유형을 알아볼 텐데요. 누구든 먼저 챙기고 여유가 있는 유형입니다. 63세 박정순 씨의 사연인데요. 정순 씨는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고 누구든 먼저 챙기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정순 씨 동네에서는 정순 이모랑만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 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정 많고 인심 좋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서울에 오랜 기간 살다가 귀촌한 말순 씨는 마을회관에서 자주 보이던 정순 씨에게 밥 한번 같이 먹자 라는 제안을 받고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동네 외곽에 오래된 국밥집이었는데요. 허름하지만 깨끗한 식당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정순 씨는 종업원에게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음식이 조금 늦어지고 말순 씨는 슬슬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어요. 아직도 안 나왔네. 나 배고픈데. 정순 씨는 웃으면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 얘기 더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좋기도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물이 놓이자 정순 씨는 말순 씨의 컵을 먼저 채워줍니다. 그리고는 반찬 그릇을 말순 씨가 먹기 편하게 위치를 조정해 줬어요. 음식이 나오고 국물을 한 입 뜬 말순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와, 국물 진짜 깊고 맛있네요. 나는 술도 못 마시는데 속이 다 풀리는 기분이네. 라더군요. 식사가 끝난 후 정순 씨는 사장님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정말 잘 먹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정성 가득이네요. 사장님 마음이 담겨서 더 맛있나 봐요. 식당을 나서는 길 말순 씨는 말했어요. 정순 씨랑 있으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다음엔 제가 밥 한번 살게요. 오래오래 자주 봐요, 우리. 늦게 나오는 음식 앞에서도 짜증보다는 미소를, 자기 그릇보다 옆 사람의 물컵을 먼저 보는 사람이야말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며 곁에 두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입니다. 곁에 두어야 할 두 번째 유형은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관계를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71세 문정혜 씨 사연입니다. 친근하고 따뜻한 말투가 매력적인 정혜 씨는 매사에 손익보단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늘 내가 조금 더 내는 게 마음이 편해 라는 말을 하곤 하죠. 고등학교 동창들이 2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 자리였어요. 정혜가 예약한 오래된 분식집에서 만났는데 식사 내내 웃음이 오가고 추억 이야기로 꽃이 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계산서를 보자마자 정혜 씨는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낼게. 지난번엔 봉수 너가 냈으니까. 다음번엔 기철이 네 차례다. 봉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기철 씨는 어색한 듯 지갑을 꺼내려다 다시 넣었어요. 정혜 씨는 현금으로 계산하며 총 금액보다 조금 더 내고 계산 후 이렇게 말했어요. 잔돈은 팁이에요, 사장님. 여기 종업원 아가씨 너무 친절하시더라. 잘 뽑았어요, 직원. 기철 씨는 식당을 나서며 정혜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혜야, 너 항상 뭐든 편하게 풀어줘가지고 정말 고맙다. 나 사실 예전에 대학교 동창들이 밥값 때문에 섭섭하게 했던 적도 있었거든. 정혜 씨는 밥이 뭐라고 마음이 남는 자리가 더 중요하지 라고 대답하며 대신 다음엔 기철이 너가 살 땐 잔뜩 먹는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기철 씨는 웃으면서 콜 하고 외쳤습니다. 몇 주 뒤 다음 모임에서 기철 씨는 이번엔 내가 산다. 2번은 못 밀어. 오늘은 내가 마음껏 대접할게 라고 말합니다. 정혜 씨는 웃으며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지 라고 얘기하며 봉수 씨는 잔을 들며 계산보다는 사람이 남는 관계가 좋지 라고 동조했습니다. 소소하지만 따뜻한 우정이 깊어지는 이런 사연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몽글몽글해지지 않나요? 계산은 정산이지만 관계는 감정입니다. 계산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관계, 조금 더 낼 줄 아는 사람, 내가 조금 손해볼 줄도 아는 사람, 그런 베풀 줄 아는 사람 곁에는 불편함 대신 따뜻함이 남습니다. 독일의 철학가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 여러분, 밥은 그냥 밥이 아닙니다.
식사 자리는 상대방의 속마음, 태도, 관계 맺는 방식, 배려심까지 고스란히 담긴 거울 같은 시간이죠.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건 단지 예절뿐만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이고 나와의 인연이 계속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통찰과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고 싶은 분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 드시는 여러분의 그 한 끼가 누군가에겐 평생 기억에 남는 따뜻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